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네, 저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고, 11년 차 전업 작가이고, 옆에 있는 이런 책들을, 이 책들을 전부 다 제가 집필한 책들입니다. 여기 없는 책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다 쓴 거고, 한 20여 권 정도의 집필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또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도 한 두 번 정도 진입했었고, SK그룹 추천도서라든지 세종도서라든지 뭐 등등해서 카이스트 도서관 이달의 책이라든지 등등해서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은 작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작가의 삶, 작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작가라, 작가. 작가의 삶을 살아간다. 참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간을 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근데 이게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작가라는 것에 이제 환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 그리고 겉에서 볼 때는 이런 거거든.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썼는데 돈을 벌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썼는데 돈을 벌어.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 너무 멋져. 강연을 했는데 돈까지 주네.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니까 멋지게 보여. 멋지게 보이는데 돈까지 받네. 책을 쓰고 싶은 글을 좀 썼을 뿐인데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인쇄를 받고 강연비를 받고 그러네. 사람들이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교수님이나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거의 동급으로 인정을 하네. 그리고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이상민 작가 저 같은 경우도 한 8개월 정도 제주도 총 다 해서 한 1년 가까이 제주도에 살았죠. 제주도에서 그냥 사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은 봅니다. 겉으로 보는 거죠. 겉으로 보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쓰는 건 참 힘든 일이지,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책을 쓰는 건 참 힘든 일이고, 약간 좀 미쳐야 책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책을 쓰는 것을 이렇게 책 보고 이런 걸 사실 좀 좋아해야 책을 씁니다. 사실은 전업 작가로 이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책을 좀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런 걸 좋아해야 됩니다. 혼자서 사색하고 이런 거를 깊이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깊은 연구와 공부에서 사실은 책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책이 나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를 쓰는 분이다. 최근에는 또 시인 중에 또 거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드뭅니다만은, 원래 드물었다면서도 뭐 시라든지 뭐 소설, 일반적인 책, 이 다 많은 생각과 연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항상 힘이 듭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이제 겉으로 보일 때는 이제 책을 쓰고 이런 게 상당히 멋지게 보이죠. 하지만은 출판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출판 가능한 목차를 잡고, 출판 가능한 원고를 쓰고,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혹은 고득점을 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또 독자 작가도 이렇게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소위 뭐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예술을 하면은 생활 보조금을 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책이 팔려야 되고, 팔리기 위한 고민, 대중들에 대한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작가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손익세를 많이 주는 곳과 항상 계약을 하죠. 항상 계약을 하죠. 작가니까. 작가는 프로니까. 책과 강연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따릅니다. 항상 고민이 따릅니다. 이 고민은 상당히 깊고 진하죠. 깊고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작가의 삶이다. 작가의 삶이다. 건국대학교 석자 교수님인 조용원 선생님은 작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0,000명이 도전해서 1명이 살아남는 게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작가의 길은 사실은 좀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 되기보다 힘든 것이 전업작가다 이런 말처럼 전업작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한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는 참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오게 되었는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들고 그래요. 우연하게 이 길을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우연하게 이 길을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연하게 이 길을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쉽지는 않고 상당히 좀 이렇게 힘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기 창문 닫으십시오. 창문 닫으시고 저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지금. 그래서 작가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고 굉장히 좀 힘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힘이 든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 그동안 저 역시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고민이 많았다고. 이게 작가의 길로 들어와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겠지. 읽고 싶은 책을 몇 년간이나 읽고, 쓰고 싶은 책을 마음껏 쓰고, 작가님이라고 대접받으면서 출판사에 맨날 다니고, 강연을 하고, 펠레터를 받고, 인쇄와 강연비를 받고 살아가는 지식 노마드다. 아주 훌륭하다. 예? 소위 지식의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천 권의 책을 읽은 대한민국의 지식의 청년 거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영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또 반응을 받았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해보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커요. 이 세상은 또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그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놀고 먹고 하지 않은 이상은 참 힘든 거죠. 사실은 힘든 거고 하니까 그걸 또 감수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저는 작가를 그럼 왜 했느냐? 사실은 비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비전이 있다고 봤고, 제가 법대 출신인데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 지금 보니까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왜냐면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뭐 미래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거고, 작가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 되니까 책을 또 쓰면 되고, 책은 늘 또 읽는 거고, 또 강의하면 되고, 그죠? 지금 한 10년 작가로 한 지 한 11년 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행복하고, 물론 지금도 고민은 많죠. 지금도 고민은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고민이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꿈이 항상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20살 청년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꿈을 꾸고 있죠.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꿈을 꾸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작가의 삶이다. 작가의 삶이다. 이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사실 적성에 맞아야 되고 약간 좀 장군 기질도 좀 있어야 되고. 예, 왜냐면은 이 만만치 않거든 이게 사실. 그 지속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이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 아예.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살아야 되거든 또. 그런 또 삶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 사실. 만만치 않고 그렇다. 약간 수도승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고,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하고. 지금 제가 이거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이도 이렇게 젊어 보이고 이렇게 앉아 하니까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심적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고 그랬죠. 출판이 책을 잡고 하는 게, 이 책을 보고 하는 게 힘들잖아. 기본적으로 책을 보고 이렇게 줄을 치고, 그죠? 책을 봐야 책을 쓰거든. 책을 보고 줄을 치고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 공부를 했어.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쪽으로 이걸 틀어야 돼. 틀어갖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목차를 잡고 또 글을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그리고 또 결과를 내지. 그리고 끝이야. 또 책을 써야 돼. 또 공부해야 돼. 또 쓰고 또 공부해야 돼. 또 쓰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 거지. 대학 교수님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계속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만만치 않지. 그리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책이 안 팔린다. 그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지 잘못하면은. 응? 양기자 씨가, 허술가 양기자 씨가 책을 냈는데 책이 안 팔려가지고 그 뭐야 충격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잖아요. 정신병도 아니고 좀 충격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그 책에 보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지. 만만치 않은 거지.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있더라고. 만만치 않은 거지. 만만치 않은 거거든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이거 운명인 것 같아. 운명. 내 운명이고 내 팔자인 것 같아요. 책 쓰는 게 내 팔자고, 책 보는 게 내 팔자고, 독서가 내 팔자고, 자유로운 영혼이 내 팔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고 계속 이렇게 책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내 팔자인 것 같고. 가르치는 게 너무 적성에 맞아 사실. 너무 가르치는 게 좀 맞다. 내 스스로도 몰라 사실. 결과가 잘 나오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래서 작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업 작가로 뛰어든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생결단의 각오가 있어야 사실은 전업 작가를 한다.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책을 한 권 쓸 거기 때문에, 혹은 2권 쓸 거기 때문에, 많아야 5권 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쓰는 것은. 한 5권 쓰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무 고생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고생도 아니다. 그냥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면 돼요.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쓰시면 됩니다. 아무 고생하는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단기간에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쌓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책을 쓰면은 금방 씁니다. 공부량도 저보다 압도적으로 좀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뭡니까? 작가를 했잖아. 왜 공부를 해 책을 써?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조금만 공부하면 책을 쓴다는 말이죠. 몇 권, 여러 권 쓸 수 있단 말이죠. 금방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업 작가를 하는 것은
아주 힘든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주 힘든 문제다. 여러분들은 책을 써가지고 그걸 비즈니스 할 거고 그걸로 승진할 거고 그걸로 장사할 거고 그걸로 퍼스널 브랜딩 할 거고 그걸로 자존감 찾고 그걸로 책을 냈다는 인생의 로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저 같은 이제 프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면은 금방 책을 내게 되죠. 금방 책을 내게 되고 금방 결과물이 나옵니다. 보통 3, 4개월 내에 본인만 열심히 하면 3, 4개월 내에 책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방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부담 느낄 필요가 없다. 나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책 쓰기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내 같은 사람한테 책 쓰기를 내가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훨씬 수월했겠지. 나는 너무 고생했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한 8년 할 때까지만 해도 책 쓰기를 잘 모르겠더라고. 계속 아리까리한 것도 있고 항상 불안하고 9년차 좀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감이 잡히고 10년, 11년 정확하게 좀 보이고 이제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무슨 일을 해야 했을 때 한 10년은 해야 좀 잡히는 거지. 이렇게 확 잡히는 거지. 그 전에 1, 2년, 2, 3년 했다. 잘 모르는 거지. 하나도 모른다고 볼 수도 있지. 전혀 모르는 거지. 한 10년은 해야 전문가로서 이렇게 포스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돼. 탁 하면 탁 맞고 이렇게 되는 거지. 3년까지는 탁 하면은 탁 틀리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10년 정도 돼야 탁 맞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작가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부담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하다 하면은 좀 이렇게 이 습작기를 좀 버티면 되거든. 처음에 좀 무명 시기를 버티고 한 10년 정도 버티면 사실은 되거든. 10년. 이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얼마나? 10년은 버텨야 돼 사실. 10년 안 버티고 성공하겠다. 날로 먹겠다는 거지. 감옥 가야지. 응? 날로 먹겠다는 거지. 감옥 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거 있을 수 없으니까. 직장 근무하는데 10년 만에 임원 달겠다. 이게 날로 먹겠다는 거지. 응? 20년은 근무해야 임원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정확하게 봐야 돼. 세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봐야 돼. 공짜는 없어. 작가 해가지고 한 10년 해야 돼. 10년 하면은 죽기 살기로 10년을 하면은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가를 할 때 한 3년 정도는 핸드폰을 끊었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시간 낭비하니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5분이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책을 써야 돼. 연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10년 하면은 졸업 작가로서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책 쓰기는 그렇다. 작가는 그렇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